안녕하십니까. 마켓앤슨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올라서 어제 또 연고점까지 돌파한 시점. 그러나 뉴욕 증시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었죠. 다우가 가까스로 상승세를 유지를 하는데 성공을 하긴 했었지만 FOMC에서 향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하향 수정한 것이 조금은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중국 GDP 역시도 하향 수정될 것이 지금 일단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뉴욕 증시가 조금 좋지 못한 내용으로 겨우겨우 혼조로 끝이 났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오늘 아침에는 아직까지 조용한 상황 속에서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상승 반전은 잠깐이었는데요. 현재 지수와 수급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이 350억 가까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오늘은 사는 가운데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 팔면서 코스닥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더 견조해 보이는군요. 프로그램 쪽에서 어제 1조 가까이 매수세를 보였던 프로그램이 오늘 200억 조금 더 되게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1750선 쪽에서 움직여주고 있긴 한데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진다면 1750도 아직까지는 안 깨졌습니다만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급등 이후에 숨을 고르는 그런 장세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거래소 내에서만 볼까요? 자, 상대적으로 조기 목재 쪽의 재지 일부 업종이 초강세를 보이는 것이 느껴지고요. 기계 쪽에서도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개선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늘도 강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프라코는 오늘 좀 조용한 가운데 자, 일부 종목들이 또 많이 뛰는 종목도 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업종별로 분위기를 조금 한번 봐드리죠. 은행 쪽도 상대적으로 오늘 좀 견조하고요. 일부 지방은행은 2.6%까지 뛰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의약품 쪽으로 오늘 가보면 수족구병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오히려 신종플루 관련 테마들이 조금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녹십자도 약간의 상승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학 쪽에서 오늘 남해화학이 5.3%나 급등을 하는군요. 네, 이상기후로 인해서 오늘 5.3%나 뛰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화학의 일부 좀 무거운 종목들도 LG화학, 2차전지 쪽이라고도 봐야겠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1,500원 더 뛰고 있습니다. 오시아는 오늘 일단 추가적인 상승보다 밀리지 않는 자리라고 봐야겠고요. 호남석유도 일단 소폭이나마 149,500원까지 오늘 가격을 보여줍니다. SK에너지도 역시 주당 1,000원 정도 더 오르고 있습니다. 하우시스가 1.5% 정도 밀리고요. 제일모직도 오늘 1% 이상 빠지면서 92,000원을 일단은 깨졌습니다. 효성은 3%나 급락하네요. 삼성정밀화학 오늘 화학주도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운수창고 쪽으로 한번 가보죠. 대한항공은 한 1% 조금 못되게 떨어지는 반면에 오늘 아시아나항공은 또 오르면서 주당 10,000원까지 찍어봅니다. 자, 그리고 운수장비 쪽도 한번 볼까요? 현대중공업 어제 미포조선 조선주들 기관이 또한 러브콜을 보내면서 좀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소폭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모비스가 오늘 1%로 어제와는 달리 조금 밀리고요. 사흘 만에 반등을 성공을 일단 시킵니다. 장중에요. 현대차가 138,500원 아직까지 140,000원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모비스가 이게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었고 기아차는 그러나 강보합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끝으로 전기전자 쪽만 오늘 통신업종도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가운데요. 공업종도 좀 약하고 금융도 은행 정도만 괜찮습니다. 증권이 어제 거의 폭발했었는데요. 오늘 증권주들 일부 종목들은 5% 좀 남아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대형주 중심으로 약세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건설주도 대형주 중심으로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전기전자만 끝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죠. 자,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좀 약한 모습이지만 삼성 SDI가 186,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LG이노텍도 오늘 또 강세네요. 거의 2% 추가적인 상승 183,500원. 이제 삼성 SDI하고 LG이노텍하고 주가가 거의 비슷해져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주당 오늘 1,000원 더 오르는군요. LG전자는 그러나 10만 원을 벽으로 다시금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 테크윈도 또 살짝 내리는군요. 현재 코스피가 1751포인트 정도인데요. 1750이 깨지면 제가 또 대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과 더불어 오늘 수급 특징주 또 시장 전반적인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당연한 결과인가요? 이 정도 조정은요? 예, 일단 어제 그 미국 시장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년 만에 처음으로 좀 하향 전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추가적인 경기 전망이 악화되면은 추가 부양책 가능성도 언급이 나왔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 어제 좀 무리한 측면에 대한 양호한 기술적인 좀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전일 연중 최대 거래 대금이 이렇게 좀 터지면서 기술적인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준 상황인데 네. 지난주에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상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렇게 비춰지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림을 보시면 금리 인상 초기 3개월 정도는 상당히 주식시장이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 또한 원화가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은 원화 강세로 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5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한 금액이 1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네.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시장의 주도권을 좀 회복을 했는데요. 네. 여전히 이제 중기 박스권 돌파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아졌다. 다만 이제 개인들의 매물이 계속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여전히 뭐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주에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물이 3% 이상으로 올라갈 때 주식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계속 이제 양호하게 올라가다가 어제 이제 경기 우려감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2.3% 마이너스 좀 크게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식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제 지난주까지는 좀 기관 종목에서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 조금씩 이제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이제 완연하게 외국인 매수 종목을 이쪽으로 이제 포트를 편입을 하시는 게 여전히 좀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관 매수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급하게 오르고 또 급하게 빠지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어제 샀던 종목들이 일단은 추세적으로 추세를 만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부담은 없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둔화가 실적을 이겼던, 그래서 경기 둔화 얘기를 지난주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인텔을 시작으로 해서 실적이 좀 많이 오히려 조금 그런 조명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간밤에는 또 하필이면 또 FOMC에서 경기 둔화 얘기를 해가지고요, 실적 쪽으로 좀 포커스가 갔다가 다시 경기 둔화 쪽 얘기도 부각이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국인이 어제 특별히 9천억 이상을 사줬던 날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의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2천억 이상 샀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2,170억 정도 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매수 하나만으로도 일단 시장에 대한 수급 그림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상이익이 이제 5조 정도 나온다. 그때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었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시장에 대한 그런 좀 바로미터로서 또 다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인텔의 호실적이 역시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들은 일단 IT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 KB금융도 700억 이상 샀고요. 신한지주도 300억 정도 사면서 은행주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감을 여전히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화학주에서도 뭐 SK에너지와 LG화학주를 한 300억 이상씩 사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이제 상품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달러 흐름이 조금씩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한 좀 베팅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기관에서도 역시 외국인들이 기존 주도 업종인 IT와 화학 그리고 금융업종으로 이렇게 매수를 확대를 하니까 기관도 어제는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500억 이상 좀 매수를 했고, 좀 특징적으로는 어제 증권주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대우증권, 현대증권도 200억 이상씩 매수를 하면서 증권업종을 좀 따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을 좀 살펴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코스닥 쪽은 뭐 절대적인 매수 금액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덕산하이메탈이나 멜파스, 주성엔지니어링, 테크노스메케, 유진테크 전체적으로 IT 장비업체 중심으로, 특히 전일 인텔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업체 중심으로 좀 시장 수급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서울 반도체만 한 2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매수를 했지만 여전히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절대 강도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수급만으로 접근하기는 약간은 좀 부담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지난주에서는 이제 기관 중심에서 외국인 중심으로 조금 턴하는 움직임 정도 얻으면 조금 어정쩡한 수급이었다면, 이제 확연히 외국인을 기관이 오히려 쫓아서 함께 좀 이 분위기인가 하면서 따라 사는 정도라면, 이제 우리 개인들도 어느 정도 외국인 사는 종목에 확실히 관심을 좀 쏟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따라 사기는 좀 버거운데요. IT 쪽도 대형주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작은 쪽이 더 유망하다고 얘기하시는 쪽도 있습니다. 인텔의 어떤 호실적이 사실은
IT의 어떤 그런 작은 재료 부품주까지 가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예. IT 쪽 중소형이 조금 더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역시 대형주 쪽의 어닝 시즌을 맞아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보시는지요? 저 개인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중소형 쪽이 낫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어제 좀 이제 IT가 가지고 있었던 게 가격 메리트가 좀 있었는데 어제 좀 급등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좀 사라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어제도 미국 시장이 눌린 게 이제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T는 상당히 경기를 민감하게 타기 때문에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지금 시장을 회복시키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급등을 한 부분들이 어제도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을 시켰는데 네. 이머징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 상향이 일어나는 거지 IT의 주된 매출처인 선진국들은 여전히 지금 경기 둔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수급으로 외국인들이 좀 끌어올려 놓은 상황이지만 네. 이걸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려면은 결국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약간은 IT는 좀 비쌀 때 좋은 거는 맞지만 대형주들은 비쌀 때 추격 매매하는 거는 약간 좀 부담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네. 좀 눌릴 때마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따라가기보다는 눌릴 때마다 외국인들 수급 전환이 확인이 되면 그때 좀 접근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분기 실적 시즌을 노려서 네. 단기적으로 이제 장비업체 실적은 여전히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네. 부분들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이 덕산 하이메탈이나 멜파스 이런 종목 좀 따라 사보면 안 좋을까요? 예, 지금 오늘 그래서 종목을 좀 덕산 하이메탈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인텔 호실적 효과로 인해서 IT 장비업체 실적 기대감이 어제 강화되면서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몰레드라 그러죠. 이제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서 그 AMOLED 소재주들의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긴 박스권에 있다가 장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에 있다가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이제 박스권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그 주된 수급이 외국인이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게 외국인 지금 이제 차트 잠깐 띄워주시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급증을 하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시장을 좀 올리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해도 수급이 붙어주지 않으면은 약간 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IT 장비업체들에게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매수 접근 가격은 일단 25,500원에서 한 21,000원 정도에서 접근하시고 지금 이제 신고 구간으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실적 시즌까지는 일단 좀 홀딩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IT 쪽에 작은 부품주, 아몰레드 관련주이기도 하죠. 덕산 하이메탈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앞서서 외국인 기관 담은 어제 특별히 많이 산 날이어서 더 주목이 좀 되는데, IT도 있었지만 역시 금융주에 대한 섹터는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은행주, 특별히 어제도 증권주 폭발해서 기관이 200억 이상씩 산 종목이 베스트 5 안에 2종목이나 들어간 날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증권주를 좀 따라가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야 시세가 지금 붙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거래량 거래대금 최대치를 찍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1,800을 여기서 또 한번 급하게 돌파하지 않으면은 약간의 증권주는 좀 밀릴 종목들은 좀 많이 밀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한 3주 전에 제가 이제 신한지주를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은행주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주들이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은행주에게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 악재도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가상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이제 마진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게 되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과거를 보시면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금리 인상이 1.25%포인트가 되었을 때 한 그 코스피 대비해서 은행주들이 한 17%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은행주들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결국 금리 인상 모멘텀을 노려서 은행주들에 대한 좀 매수 관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탑픽으로는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 여전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신한지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 당시에도 좀 올라온 상황이지만 한 48,500원에서 49,000원 정도 좀 보시고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새로운 구간으로 좀 진입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신한지주에나 전체적으로 좀 대형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를 또 어느 정도는 분명 누릴 수 있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신한지주 오늘도 조금 오른 상태에서 가격적인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았고요. 앞서서 덕산 하이메탈도 매수 관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뛰는 세력대 나는 기회는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수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가 1,752포인트 낙폭이 여전히 좀 있고요. 쉽게 이것이 상승 반전으로 일단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턴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적어도 10시 반 중국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차익이 매수 우위로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네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쑥 줄어든 것이 수급상의 변화라면 변화가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2포인트 조금 안 되는 상승 501포인트, 502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이 시각 개별적인 특징주 조금 더 들어보면서 시장의 색깔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임진혁입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또 다른 특징주가 많죠. 정리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닥 시장에 대원미디어와 이노와이어가 SK텔레콤의 무제한 데이터 정액제 요금 도입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노와이어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대원미디어도 4%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부증권은 SK텔레콤의 이번 정책 도입으로 콘텐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애니메이션 업체인 대원미디어에 또 데이터 수요가 증가할 경우 통신장비 업체인 이노와이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한솔재지가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에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LIG투자증권은 한솔재지의 올 2,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3%, 18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이 6.6배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경쟁사인 대한펄프가 임금 협상 결렬에 따라 최근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이 15일 이상으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대한펄프의 재고분이 모두 소진돼 한솔재지 매출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평가 메리트에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한솔재지 얘기 들어봤고요. SK텔레콤 관련해서 오히려 수혜를 보는 작은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SK텔레콤은 좀 부합권에서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자, 실적이냐 경기 둔화냐의 싸움에서 실적이 이기는 듯했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또 그렇지 못했습니다. 경기 둔화 얘기가 다시금 불거져 나온 상황에서 어제 또 이미 많이 올라서 전고점까지 돌파한 코스피가 약간의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역시 실적밖에 볼 것이 없는지 어닝 시즌 투자 전략 좀 긴 안목에서 들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현대증권은 2, 4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IT 섹터가 이익 성장률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지만 미래의 실적 모멘텀이 강한 업종을 공략하는 것도 수익률 측면에서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IT 섹터의 2,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배 가까이 될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들어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주가 상승을 강하게 이끌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는데요. 반면 에너지 섹터와 필수 소비재 섹터는 올 4, 4분기 폭발적인 이익 증가세가 점쳐지는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가가 실적보다 앞서 나간다는 점에서 현재보다는 미래 이익이 뛰어난 이들 섹터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한편 대우증권은 현 시점에서 실적 외에 중국 경제지표와 증시의 수급 상황,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2, 4분기 성장률의 경우 지난 분기보다 다소 둔화된 10.5%가 예상되고 6월 물가 상승률은 3.3%로 다소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실제 결과가 예상보다 크게 안 좋게 나온다면 증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급면에서는 외국인 매수의 강도와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보며 당분간은 긍정적인 기업 실적과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증가로 외국인의 매수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다음 주 유럽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재정위기가 큰 고비를 넘긴 상태고 유로존 스스로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1750선에서 주식 비중을 축소하기보다는 보유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실적 시즌에 이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호실적 얘기를 이미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었을 법한 IT 섹터보다도 오히려 급하게, 드라마틱하게 턴어라운드 실적에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라든가 필수 소비재 섹터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고, 실적뿐만 아니라 또 중국 쪽에는 나오는 지표들, 또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줄 수 있는지 수급 여부, 그리고 다음 주 23일 날 있을 유럽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변수들도 좀 잘 지켜볼 필요 있겠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55분 정도인데요. 5분 정도 뒤 10시를 꽝 찍고 나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15분 내지 20분가량 진행이 될 텐데 다음 카페 투자클럽 증권 아카데미에서 정양환 시사께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5분 뒤에 상담 진행할게요. 네, 간단하게 관심 종목 체크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전문가가 나와서 오늘 이 종목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종목에 대해서 개장한 후에 다시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일맥이라는 코너에 함께 해주셨던 이트레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이 언급한 종목을 한 두 가지 정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태풍의 허리케인 시즌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가 조금 뛸 것이다. 정제 마진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논리로 SK에너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SK에너지 최근 들어서 잘 가고 있죠.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들 하고요. 또한 지금 주가가 저평가 상태에 있어서 아무리 이렇게 높아도 PR이 한 10배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 SK에너지 오늘도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상 매수가를요 11만 5천 원 정도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종가가 11만 6,500원이었는데요. 그러려면 오늘 아침에 조정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현재 SK에너지 주가부터 확인합니다. 네, 11만 7천 원입니다. 어제 종가보다 오히려 500원 정도 뛴 그런 가격인데요. 11만 5천 원 정도에 사보자라고 했는데 일단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시가부터가요. 오늘 시가가 11만 6,500원이었는데 어제 종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었던 SK에너지. SK에너지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긴 안목에서 말이죠. SK에너지도 전화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추가적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특징주로 이미 꼽혀지고 있네요. 남해화학을 오늘 개장 전부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상균, 엘니뇨, 라니냐 발생 조짐도 있다는 뉴스도 있고요. 또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 때문에 오히려 조금 득을 보는 것이 이쪽 또 새로운 그런 에너지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체에너지 관련해서 역시 이번에는 남해화학도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큰 메리트는 역시 많이 빠졌다라는 가격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북 사업에 대한 대북 관련 비료 지원이 안 되면서 남해화학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락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큰 어떤 반등세를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해화학 역시 실적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일단은 남해화학 어제 종가가 15,100원 정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매수 가격을 한 15,000원 선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현재 남해화학 15,000원 정도대에서 움직여줄런지 아주 큰 폭으로 뛰고 있는데 말이죠. 현재 주가 일단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 네, 15,950원. 일단 16,000원으로 숫자가 바뀐 것 같진 않지만 지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하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아침에 고점을 이미 조금 뛰었거든요. 지금 16,150원까지 거의 한 7%까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장중에 좀 약간 내려온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남해화학 목표가를 17,250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아침 너무 많이 뛰어서 과연 이 나머지를 먹기 위해서 남해화학 굳이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남해화학과 SK에너지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트레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말씀하신 두 종목 오늘 모두 다 조금은 화제가 아닌가 싶은데 남해화학부터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남해화학 오늘 한 5% 지금 시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매수 가격 말씀드린 가격 아침에 시초가가 살짝 뛰어서 잡기가 좀 곤란하실 텐데요. 네. 매수 가격을 한번 조정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지금 3분 캔들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네. 저럴 때 오늘 못 잡으면 뭐 수익에 대한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15,500원, 15,500원 선을 한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재차 매수 가격을 좀 올려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18,000원. 18,000원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 차트상으로 상단 저항선이 18,000원. 저항대가 좀 있거든요. 차트상에 18,000원입니다. 예. 그래서 목표 가격 18,000원까지 예. 한 15% 정도 되겠네요. 그래요. 그런 정도로 설정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목표가 예. 모두 다 상향 예. 조정하시겠다라는 얘기. 예. 시세 동향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 매수 창구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토로스 창구를 통해서 예. 77,000개 물량이 아침 한 뭐 15분 정도 순간에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 창구, 매수 창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로스 창구에 대한 어떠한 그 매수 강도, 뭐 이걸 좀 잘 주의해서 보시면 네. 그 주가 동향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해화학 대한 얘기를 예. 들어봤습니다. 15,500원으로 매수가 상향시키겠다 얘기를 하셨고 그 상향된 데 대한 15% 목표가도 역시 18,000원으로 조금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네. SK에너지 좀 길게 SK에너지를 쭉쭉 한번 조금씩 예. 담아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예. 같아서요. SK에너지도 사실 뭐 호재성은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부 분사가 또 추진 중에 있죠. 네. 윤활유 사업부, 또 석유화학 사업부, 정유 사업부, 여러 가지 사업부가 해외 자원에서 한 4개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뭐 하반기 9월 이후에 사업 분할도 좀 예정돼 있는,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네. 아까 11만 5천 원 매수 가격이 안 왔죠. 네. 11만 6천, 7천 뭐 이렇게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트렌드가 계속 살아 있어서 네. 추격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1만 7천 뭐 이런 정도로 네. 추격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SK에너지가 일단 예. 전 고점이 한 13만 원대 정도인데, 그렇죠. 네. 13만 원대 일단 전 고점 돌파까지는 시도가 나온다. 이게 감안을 하시고요. 네. 매수 가격 13만 원, 11만 7천 원, 그 다음에 목표 가격 13만 원까지 네. 이렇게 트렌드를 보는 것으로 목표를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해화학도 오늘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네네. 매수 가격을 500원 정도 위쪽으로 상향 조정해 네. 주셨고 SK에너지도 일단은 전 고점 네. 13만 원까지 추격해서 일단 따라붙는 전략 네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트레드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으로부터 SK에너지와 남해화학에 대한 추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 종목 상담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의 정양환 시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십니까? 프롬서티를, 네. 프롬서티. 호남 석유요? 아니요, 프롬서티. 아, 프롬서티요? 예. 네. 6,170원에 네. 30%인데, 네. 제가 사자마자 계속 하락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이게 가지고 있어도 될까 싶어가지고, 예. 지금 비중이 많으세요? 30%요. 네, 30%. 이때 어떤 생각으로 사셨나요? 아, TV에서 네. 그 눌림목이라 해가지고, 네.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들어갈 때라고 그래서 네. 종가 거의 임박할 때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래요. 그 후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올라오면 조금 올라오고 하락을 하면은 예. 크게 하락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6,500원도 못 가서 항상 좀 막혔던 그런 흐름이 있네요. 오늘 아침에는 또 어제 또 그제 해서 계속 한 5,400원대에서 또 못 벗어나는 모습. 이 정도에서 이제 6,000원도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6,170원 정도에서 네. 사셨다고 하셨는데 프롬서티 30% 비중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동종목은 최근의 흐름에서 지금, 거의 뭐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6,170 같으면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손절을 조금,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종목은, 좀 있으면 회사채 발행합니다. 110억 정도의 BW 발행하기 때문에 거기 좀 물량 부담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되고요. 지금은 뭐, 딱히 뭐, 손절하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까지를 일단 목표가를 보시면서 하시는데, 만약에 5,000원을 이탈한다면은 이 종목은 일단은, 손절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5,000원 지지 한번 보시고, 5,000원 이탈하면은, 1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이탈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종목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5,000원 지지, 매수가까지 어떤 목표까지 보시는데, 네. 자, 1차적으로는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6,300원, 이제 매수가에서 6,300원, 요거 돌파해지만이 7,000원까지 가는데, 강하게 돌파한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예를 들어 뭐, 한 5%에서 7% 정도 강하게 흐르면은 굳이 빠져나오지 마시고 대기하시면서 어떤 상단선, 쉽게 말하면, 6,300원 정도의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네. 대응하시고, 반드시 5,000원 이하 떨어지면은 일단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네. 예, 그래서 손절가는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처음 얘기하셨었던 5,000원 손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5,400원 정도. 가장 얼마 전에는 밑꼬리를 약 한 5,340원까지도 그 밑에서도 한번 달아봤었는데요. 5,180원까지도 밑꼬리가 달린 적이 있네요. 어쨌거나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 5,000원 선보다도 프롬서티가 앞에 주가가 4자로 바뀐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종목에 대한 손절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뭐 낸드 쪽의 시황이 좋아지면 이 장비 반도체 뭐 검사 업체잖아요. 이쪽도 수주를 좀 많이 하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뭐 전망이 좋아도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요. 일단 매수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되 기다리는 와중에 5,000원보다 주가가 더 빠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손절을 하시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프롬서티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보세요? 네, 전화 끊으셨구나. 예, 프롬서티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뭐, 작게나마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5,000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다는 거 꼭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봤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종목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 상담을 좀 해볼까요? 예, 코롱인더요. 코롱 인더스트리요? 얼마에 사셨나요? 38,000원 정도요. 38,000원이요? 네. 이게 언제쯤에 사신 한 걸까요? 3년쯤 됐어요. 그러시군요. 지금 이 주가가 63,000원인데, 네, 앞뒤 숫자를 바꾸면 거의 36,000원 조금 안 되는, 조금 더 된 38,000원에 사셨다고요. 중간에 네네. 한 번도, 중간에 조금씩 물량을 더 늘리신 겁니까? 아니면 한 번에 사놓으시고 쭉 아니, 한 번에 사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네. 예. 와, 지금도 사실은 더 기다리고 싶으실 것 같아요.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다면요. 그렇죠. 예.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손절가는 얼마를 해야 될까? 그걸 몰라서 그러거든요. 근데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뭐 예. 향후 주가를 누구도 이제 쉽게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가장 많은 수익을 좀 낼 확률이 높겠느냐, 예, 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미 내고 계신 코롱 인더스트리 상담을 좀 해주시죠. 네, 코롱 인더는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지금 조정받고 지금 받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38,000 같으면은 사실은 거의 뭐 100% 가까운 수익이 지금 났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100%까지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 수익 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종목은 어떤 그 신규주로서 어떤 흐름에서 사실은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우리 그 투자자님께서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예. 제가 보기에는 한 64,200원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하면은 한 7만 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네. 손절가는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못 견디고 빠져나오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하면은
61,900원을 만약에 이탈하면은 여기서는 빠져나오십시오. 일단은 61,900원 이탈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64,200원 돌파 여부를 지켜보시고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7만 원 선까지 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성장 가치가 계속해서 주목된다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도 있고요. 국민연금도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코롱인더로 지금 이미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약간 전 고점이었죠. 64,000원권역 정도, 64,200원 정도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조금 더 난 이 종목에 대해서 길게 여유 있게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7만 원까지 64,000원 넘어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6만 원을 하회를 하면은 이제 충분히 수익 내셨으니까 이게 또 이 주가가 어떻게 안 갈래나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하시고 일단 6만 원 정도에서는 수익을 챙기시는 거 그런 전략을 얘기하십니다. 6만 원 단기적으로는 64,000원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본다면 7만 원 이렇게 가격을 세 군데 찍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코롱인더 상담을 해드렸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코롱인더로 38,000원에 3년 전에 사셔서 지금 63,000원까지 주가를 쭉 보고 계신 시청자분의 상담을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11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세 번째 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을 좀 원하시는지요? 예, SBS요. SBS요? 예. 언제 사셨어요? 2월이요. 2월요? 예. 그러면 4만 원대, 뭐 4만 5천 원 이 사이쯤에 사셨겠네요. 예. 네. 정확히는 어떻게 되죠? 한 70%요. 예, 70% 가격이, 매입하신 가격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한 49,600원 돼요. 49,000, 네. 39,600원. 39,600원이요? 예, 49,600원이면 정말 고점이라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데, SBS 이거 뭐 월드컵 얘기가 나왔고 이럴 때는 좀 그나마 주가가 괜찮았었는데요, 그쵸? 예, 그러다가 4만 원 정도까지 찍고 지금 3만 원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 조금 올라왔을 때 월드컵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조금 정리하시거나 한 물량은 없고요. 그때 못했어요.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더 갈 줄 알고. 예, 그쵸. 좀 기다리면 매수가까지는 올 줄 알고, 그래도. 예, 그랬는데 3만 원, 4만 원까지밖에 못 오고, 사신 가격, 그래요. 39,600원. 그때 한번 일단, 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셨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놓치고 32,750원. 이제 월드컵 같은 호재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앞으로 어떤 재료로 또 갈 수 있을런지, 들고 있어야 좋은지 궁금하신 것 같네요. 네, SBS는 월드컵 기간 중에도, 자회사들은 좀 많이 올랐는데, 동종목은 좀 많이 못 올랐습니다. 미리 올라버렸었죠. 그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반영의 최고가가 한 41,000원대, 쉽게 말하면 41,000원대에서 꺾여서 결국은 내려왔는데요. 지금 39,600원대 70% 같으면 손실이 큽니다. 사실. 그런데 자,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월드컵 기간 중에도 한번 종목 상담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때 제가 상담할 때 35,000원대 이하 떨어지면 일단 매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만약에 방송을 보셨다면은 바로 매도하고 사실은 지금쯤 사실은 뭐 좀 더 떨어지면 잡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더 좋겠는데요. 자, 넣어두신 거는 아깝고 일단 이렇습니다. 이 종목 힘없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1,65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횡보 구간이 있지만은 이 종목은 하방 쪽의 힘이 앞으로도 더 강할 수 있다. 왜인가 하면은 지금 물량이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양매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에 지지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은 이 지지가 사실은 정확한 지지인지 아니면은 물량을 받쳐놓고 때리려고 하는 그런 정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31,650원
여기 이하 떨어지면 여기서는 비중을 갖다가 한 반 틈 이상 쉽게 말하면 한 30%에서 40% 정도 줄여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그 돈으로 현금으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1,650원 이탈하면은 비중 축소. 아니면은 조금 올라온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36,000원에서 37,000원권이 37,000원권이 사실은 어떤 이 구간에서 보면은 매물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매물대를 잘 보시면서 매수가까지 그렇게 가는 전략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36,000~7,000원대 매수가가 아직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시죠. 그래서 거기에 매물대를 다 통과를 해야만 거의 4만 원에 가까운 매수가까지 좀 기다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방 쪽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31,650원이 요 며칠 한 4, 5거래일 전에 최저가가 되겠는데요. 그 정도 가격보다도 더 주가가 싸진다,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SBS 조금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물량을 지금 한 70%나 많이 갖고 계신데 30~40% 정도는 이탈할 경우에 좀 많이 비중을 정리하시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나머지 현금화 시킨 걸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좀 좋은 탄력 있게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종목으로 갈아탈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 그때 어떤 종목으로 갈아탈까요에 대한 것은 다시금 그런 어떤 시점이 도래하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꼭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BS 지금 조금 밑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당장은 31,650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에 따라서 비중을 줄이는지 아니면 그대로 비중을 갖고 갈는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SBS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10시 16분이니까요. 한 분 정도 상담을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3153-2611번입니다. 오늘 마지막 상담 전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전화 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십니까? 기아차입니다. 기아차요? 네. 예, 얼마에 사셨나요? 혹시 수익을 보고 계신가요? 지금 약간 손실이 있네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최근에 사셨군요. 네네. 네. 31,900원입니다, 매수가가. 31,900원. 많이 사셨어요? 아니요, 30%입니다. 30% 정도. 예. 네네. 기아차 어떤 생각으로 사셨나요? 뭐 2분기 실적, K5 어떤 소식에 솔깃하셨는지. 네, 2분기 실적도 그렇고 네. 목표가가 뭐 45,000원까지 간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매수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요. 뭐 절대 작은 종목도 아니고 기아차가 어떤 한순간에는 우리 시장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주로 떠오른 시점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떨어지거나 한 건 아닌데 오히려 조금 아주 답답할 정도로 횡보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좀 정확히는 매수가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45,000원까지 얘기가 나와서 기다렸더니 너무 안 움직여서 아마 답답도 하실 것 같습니다. 상담을 좀 해주시죠. 네, 45,000원까지 본다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종목은 사실은 조금 차익 실현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3만원대 지지가 나와야지만이 이 종목이 앞으로 또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3만원대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좀 대기하시면서 3만원대까지 내려온다면은, 종목이 많이 좀 빠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냥 보합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일, 어제하고 아래하고 조금 많이 좀 빠졌죠. 빠진 이후에도 오늘 견뎌주는 모습이 좀 견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뭐 지금 31,900원 같으면은 그렇게 뭐 손실된 부분은 별로 없고요. 조금 뭐 매수까지 조금 내려왔는데 자, 이 종목은 일단은 이렇게 보십시오. 34,3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고 사실은 얼마 전에 이 종목이 쌍봉구간에서 돌파를 못하고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죠? 쓰리쌍봉에서 조금 돌파를 못하고 좀 내려왔죠, 사실은. 그래서 힘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왠가 하면은, 기관들이 환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이 종목이 좀 힘이 없는데요. 자, 이 종목은 3만원 지지 여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실 때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기아차를 당장 지금 내가 사서 지금 얼마의 수익을 내겠다라기보다는 앞으로 4분기 시킴 4분기 내년 초까지 보시면은 한 4만원에서 4만 5천원까지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차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기아차 얼마 전에 수지상봉인 33,000원 구간에서 일단 한번 밀린 자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33,000원 얼마 전에 두 번이나 천정을 만들었었던 33,000원대 뚫어주는지 그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3만원대 지금처럼 지지가 계속 되는지 여부도 이 종목에 대해서 들고 계실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3만원 지지 그리고 33,000원 돌파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5,000원에 대한 기대는 시간적으로 여유를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프롬30부터 기아차까지 4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통하느냐 투자해보소 코너는 4종목 상담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 정양환 시잡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54포인트입니다. 네, 1750권 정도에서 일단 좀 숨을 고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FOMC의 회의 결과 보고서가 공개가 됐죠.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월에 잡았던 것보다 조금 낮게 그렇게 하향 수정했다라는 것이 좀 안 좋은 뉴욕 증시의 악재였었습니다. 뉴욕 쪽에서 지표도 굳이 따지자면 무게감이 큰 지표는 아니었지만 안 좋았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 800억 정도 사주고 프로그램도 차익이 지금 매수 위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코스피가 일단 좀 조용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곧 10시 지금 20분인데요. 약간 10분 뒤면 중국장이 열리죠. 오늘 중국에서 농업은행 IPO가 오늘과 내일 양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수급에 대한 우려도 많이 씻어졌다고는 하지만 일단 결과 끝까지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앞서서 계속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중국의 GDP 그리고 CPI 그리고 신규 대출 관련해서 오늘 아주 굵직한 지표가 중국 쪽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지표가 미국의 오늘 FOMC 경기 하향과 더불어서 조금 안 좋은 뉴스거리로 크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부각을 다시 시킨다면 오늘 코스피가 조금 더 숨고르기를 깊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승 트렌드다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요. 하락을 이용해서 잘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면 아주 좋은 종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